네, 유한솔의 오늘 뭐 사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급 추위에 시작부터 난방비 걱정이 많았던 올겨울이었는데 현실화가 된 것 같습니다. 이번 1월 달 고지서, 폭탄 고지서가 날아왔다는 인증이 여기저기 들려오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된 건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차영주 YG경제연구소장, 또 일타수강생 박진아 아나운서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일단 멀리 가지 않고도 저희 집에 날아든 1월 달 고지서가 집에 있는 아내까지 충격을 금치 못했습니다. 예년보다 더 나와도 너무 많이 나왔는데 자, 저만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여기저기 SNS 커뮤니티에서 관리비 폭탄 인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독 이번 1월 달에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예, 꽤 많이 나왔다라고 하는데 저는 아내랑 대화를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한번 좀 얼마나 나오는지 모르고 네, 얼마나 나오는지 모르는데 한번 집에 가서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네. 같습니다. 일단 지금 한 누리꾼이 SNS에 올렸는데 고지서를 보면 85만 3,960원을 내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본인이 많이 쓴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긴 하겠습니다만 이분 같은 경우 이제 그 1년 전에는 52만 2,280원을 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33만 원 정도가 올라갔으니까 네. 정말 꽤 많이 쓴 거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맞아요. 그러면서 다들 관리비 상황 괜찮냐, 우리 집만 문제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얘기를 하니까 다른 집에서는 64만 9천 원이 나왔다라고 하니까 예. 이분이 작년에 냈던 52만 원보다는 역시 높은 수준이 나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러면서 이제 관리비가 증가한 모습들이 나타났는데요. 이거는 이제 통계에서도 확인이 될 수 네.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한국부동산원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네. K아파트에 따르면 네. 지난 1월 전국 아파트 평균 관리비가 그러니까 평당 그 제곱미터당 예. 3,343원이었습니다. 작년에 3,206원보다 4.3%가 증가한 수치다라고 말씀드릴 수 확실히 있겠습니다. 오르긴 올랐군요. 예, 그래서 국민평형이라고 불리우는 84제곱미터 기준으로 보면 평균 관리비가 28만 812원으로 예. 지난해 26만 9,304원보다 11,500원이 올랐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우리가 품목별로 보면 공용관리비도 있고요. 개별관리비도 있는데 공용관리비보다는 개별관리비들이 예. 훨씬 더 많이 올랐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여기에는 이제 난방비, 급탕비, 가스비 등이 포함되어 예. 있는 내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이제 항상 뛰는 자가 있으면 그 위에 나는 자가 있다고. 저희 집이 3인 가구에 한 50만 원 정도 나왔는데 옆집 보니까 100만 원을 넘은 경우도 있더라고요. 자, 이걸 또 뛰어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슨 최고급 한강뷰 아파트 이런 것도 관리비 폭탄에서 지금 예외가 아닌 게 네. 유튜브 구독자 78만의 아우리 김민영 씨가 지금 이런 좋은 집에 사는데 관리비가 많이 나왔다고 인증을 했어요. SNS에서. 얼마 나왔다는 얘기예요? 네, 무려 300만 3,890원입니다. 예. 한 달 월급이네요. 네, 그러니까요. 이게 1월 한 달 동안 쓴 건데요. 이 전기료가 거의 200에 가까운 수준이었습니다. 아우리 분명 김민영 네. 씨는 이렇게 난방비가 많이 나온 이유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는데 바로 에어 히터 때문이 아닐까 짐작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에어 히터요? 네, 집이 워낙 넓은 공간인데다가 이 공기를 따뜻하게 해주는 에어 히터를 썼는데 그 때문이 아닐까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전열기구군요. 이거 네. 이제 날씨가 추우니까 소위 풀가동을 했다는 건데 집이 음. 워낙 넓다 보니까 전기비가 많이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자, 아파트 관리비 폭탄이라고 거듭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좀 자세히 한번 들여다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이번 달에 왜 이렇게 많이 나온 건가요? 일단 일차적인 요인으로서는 그 난방 전기요금이 오른 것이 일단 일차적인 요소다라고 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물론 요금이 올라가면 사용량 대비해서 전반적으로 관리비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예. 일부 지자체에서 난방용 도시가스 요금을 또 인상한 것도 하나의 요인인데요. 서울시 같은 경우 지난해 7월부터 도시가스 소매 요금을 4.2% 인상을 했고요. 경기도 같은 경우 같은 해 8월 소매 요금을 5.8% 인상을 했습니다. 단가가 오른 경우도 올라간 있는데. 겁니다. 이제 경북과 제주 같은 다른 지자체도 올렸다라는 거죠. 예. 그런데 가장 결정적인 것은 예. K 아파트 통계에 따르면 너무 추운 것이 원인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아마 겨울이 좀 따뜻했다라면 난방을 좀 덜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제 작년 1월 달에 전국 평균 최저 기온이 영하 5도였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 1월 달에 영하 6.8도였습니다. 1월 너무 추웠어요. 예, 추웠습니다. 저희 집도 상당히 좀 추워서 제가 보일러 온도 올리다가 아내한테 잔소리를 좀 듣긴 했는데 그러고서 지금 고지서를 안 보시는 저는 잘안 본 겁니다. 지금 두렵습니다. 네. 예, 실제로 고지서상의 이제 개별 으뜸 원인이 난방비로 이제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예. 제곱미터당 난방비가 393원에서
444원으로 13% 오른 부분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시가스 판매량도 전년 동월 대비해서 네. 약 10% 늘어난 것으로 현재 집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요금도 올랐고 사용량이 오르다 보니까 네. 관리비가 올랐다 이렇게 설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일부 뭐 단가가 오른 곳도 있긴 하지만 그보다도 일단은 추워서 많이 썼다는 겁니다. 난방비 때문만이 아니고 또 인건비 이런 것도 많이 올랐다면서요. 아무래도 아파트 같은 경우 이제 관리하시는 인원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이 인건비가 예. 전년 동기 대비해서 약 2% 정도 올랐다라고 합니다. 최저임금 상승, 4대 보험료, 퇴직급여 충당금 이제 같이 올라갑니다. 이런 예. 것들이 올라가면서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면서 고정비가 늘어났다. 이렇게 표현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또 한 가지 우리가 좀 늘어난 부분들은 장기 수선 충당금입니다. 어. 우리가 아파트를 살다 보면 아파트 페인트 칠을 다시 한다라든지 예. 엘리베이터 교체한다라든지 네네.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그런 거 하면서 돈을 또 따로 내지는 않잖아요. 예. 이게 장기 수선 충당금으로 우리가 매월 관리비에서 조금씩 내고 있는 겁니다. 네.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이제 도색 비용이라든지 승강기 교체에 따른 비용이 예. 전체적으로 다 올라가다 보니까 아하. 충당 수선금 자체도 매월 조금씩 올라오게 냈었던 것들입니다. 네. 이런 것들이 쌓이다 보니까 이번 관리비들이 복합적인 요인에 따라서 올라갔다라고 설명이 가능하겠습니다. 자, 이런 인상분이 지금 이번 1월 달에 일괄 반영이 되면서 체감폭이 더 커졌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앞서 이야기한 인건비 이런 것들은 뭐 고급 아파트, 오피스텔 이런 곳의 여파가 더 크게 미칠 수가 있겠는데 서울 송파의 시그니엘 레지던스라고 하면 이제 서울에서도 가장 이제 고급의 주거용 오피스텔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자, 여기에서 지금 한 달 관리비가 뭐 670만 원이 넘게 나온 네.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인건비가 한몫을 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면적 517.94제곱미터 세대의 관리비가 671만 8,610원이 나왔습니다. 여기 중에서도 일반 관리비는 112만 원 정도가 나왔고요. 네. 또 공동 전기료, 공동 난방비는 각각 41만 원, 33만 원 정도였습니다. 예. 그리고 나머지 금액은 이 고급 인력을 투자한 서비스 인건비로 쓰인 건데요. 6성급 호텔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뭐 객실 정돈을 해준다든지 세탁, 조식, 그리고 자체적으로 소방차나 소방대가 구비되어 있고 안전요원까지 24시간 풀 가동하기 때문에 네. 이 정도의 금액이 나올 수 있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누리꾼들은 와 공짜로 살라고 해도 이렇게 관리비 때문에 못 살 것 같다 이런 그렇겠어요. 후기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지금 자막에도 나오고 있지만 이제 연봉 1억 원인 분들이 월급으로도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연 1억 이상을 벌어도 지금 관리비조차 못 내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또 작은 집의 경우는 괜찮냐고 하면 또 그것도 아닌 것이 원룸과 일반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그 규모를 생각하면 부담이 더 상대적으로 클 수가 있겠습니다. 뭐 8평짜리 원룸이라고 하면 상당히 작은 공간이잖아요. 여기에 지금 관리비를 31만 원씩 부과한다는 얘기인데 자,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일부 임대사업자들의 관리비 부풀리기 이런 행태에 대해서 대통령도 공개적으로 지적을 했잖아요. 예, 대통령께서 이런 관리비 부풀리기를 범죄다라고 네. 이제 굉장히 조금 과격한 언어를 쓰셨어요. 근데 진짜 우리가 뭐 관리비들을 어떻게 부과가 되는지 잘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도 오랫동안 아파트도 살고 예. 개인 사무실 오피스텔에 관리비가 부과가 되긴 합니다만 뭐 일단 나오면 그냥 내는 것이지 그게 어떻게 이제 구성되는지 모른다라는 거죠. 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원룸 같은 경우 우리가 월세를라든지 아니면 이제 전세로 들어가는데 관리비는 여기에 이제 플러스가 되는 부분들이죠. 한 대학가 원룸들을 보면 예. 8평짜리 월세 매물 관리비가 28만 원으로 측정돼 있고요. 다른 곳은 또 다른 대학가 같은 경우 예. 7.5평의 임차 매물인데 관리비가 31만 원까지 나온다라고 합니다. 네. 이것은 이제 우리가 임대료를 올리지 못하다 보니까 관리비에서 이것을 월세화하는 거 아니냐 이러한 또 의심의 눈초리가 예.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또한 오피스텔에 들어가 보면 요즘 이렇게 많은 것들이 다 구비가 돼 있습니다. 가전제품이라든지 네. 가구라든지 이런 것들이 구비가 돼 옵션이라고 있는데 얘기하죠. 옵션이라고 그러죠. 이 옵션 사용료를 또 받는 것도 있다라고 하네요. 저도 참 이런 부분들은 이제 들여다봐야 되는 예. 부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등록 임대 사업자가 임대료 상한 의무를 피하기 위한 예. 우회 방법으로 관리비를 과도하게 부과하고 있는 것들이 아닌가. 이 네. 점에 대해서는 당국이 한번 좀 들어봐야 될 부분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뭐 주거 형태 불문하고 여기저기에 관리비 폭탄이 떨어지면서 반대로 이제 부각이 되는 사례는 일부 난방비 영원짜리 고지서를 받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이제 실제로 사용 자체를 안 하는 경우도 뭐 드물게 있겠지만 뭐 일부에서 지적을 하는 대로 이제 고의로 계량기를 훼손하는 등의 꼼수 사례들이 좀 지적을 받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관리비를 안 내는 가구가
96만 8천 가구입니다. 거의 한 오. 100만 가구 정도 꽤 되네요. 꽤 되는데요. 실제로 난방을 안 하시는 분들도 뭐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 서 해외에 거주하신다라든지 뭐 이런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쓰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다 이것이 꼼수다라고 보기에는 예. 뭐 우리가 어폐가 있습니다. 근데 꼼수다라고 할 수 있는 고의로 요금을 회피한 것으로 판단한 사례, 예를 들어서 계량기를 파손했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놓고 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매년 대략 뭐 26건, 17건, 29건, 82건까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예. 때문에 약간의 꼼수도 좀 작용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근데 이게 어떤 문제냐면 본인이 안 내는 건 상관이 없는데 이런 상태에서 난방을 하면 이게 이제 공동 관리로 잡힙니다. 그러니까 돈은 나오는 거잖아요. 돈은 그걸 나옵니다. 나누는 돈은 거죠. 나오는데 본인이 내는 게 아니라 소위 말해서 n분의 1로 전 세대들이 나눠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내가 이 회피함으로써 나만 그냥 뭐 이득을 취하는 것들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분들에게 피해를 준다라는 점에 예.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성실하게 납부자로서는 한번 고민해봐야 될 문제가 아니겠나 싶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런 계량기로 잡히지 않는 개별 난방 세대들 중에서는 이제 예전부터 익숙했던 연탄을 아직 쓰는 세대도 일부 있습니다. 아직까지 4만 가구 정도가 남아 있다고 하는데, 자, 이 연탄 봉사 현장 같은 경우도 이제는 뭐 추억 속으로 완전히 사라질 수도 있겠습니다. 정부가 지금 연탄 퇴출 수순을 밟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연탄 같은 경우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조금 뭐 여러 가지 이유에서 연탄을 사용하는 식당이라든지 아니면 공장이라든지 아니면 또 난방으로 이제 쓰는데 예. 난방은 아직 4만여 가구가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올해 이 중에서 한 25%인 약 1만 가구에 대해서 예. 가스 보일러로 교체하는 작업을 실시한다라고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나머지 3만 가구도 단계적으로 가스 보일러로 교체하겠다라는 것들입니다. 네. 이러면 이제 연탄이 추억 속으로 사라지게 되는 거죠. 원래 이제 이런 가구 이제 가스 보일러로 교체하는 가구에 대해서는 연료 전환 바우처를 지원하고 예. 우리가 이제 장당 200원의 연탄 생산 보조금을 지급을 했었는데 이거를 이제 100원으로 축소하면서 연탄 가격을 또 올리면서 예. 자연스럽게 퇴출 구도로 나가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정부가 이런 구조를 하게 된 것은 연탄은 경제성이 낮는 데다가 일산화탄소에 대한 배출 위험이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연료인데 예. 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연탄가스 중독이라는 것이 겨울철마다 뉴스거리가 됐었던 그런 사례를 보게 된다면 일단은 정부가 기조를 정했고 이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뭐 달라지는 거, 사라지는 것도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자면 이제 고지서 이야기를 쭉 하지만 종이 고지서 이런 것도 좀 사라지는 추세인데 이제는 뭐 앱으로 다 개별 확인하고 모바일로 네. 다 결제할 수 있는 그런 시대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종이 고지서를 쓰는 것 대신에 이렇게 전자고지, 전자납부를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네. 종이 고지서를 하면 제작해야 되고 인쇄하고 배송하고 행정적 비용이 상당히 부분이 필요한데 예. 이 부분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서울 시민들은 이 수도 요금을 약 5억 원 절감할 수 있다라고 통계가 나온 바 있고요. 네. 또 이게 환경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도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량 9톤이나 될 수 있고요. 또 탄소 감축 효과도 있습니다. 상수도 요금을 감면 혜택을 얻고 싶으시다면요. 네. 앱 사용을 해보신다든지 시도 홈페이지를 확인해 보시면 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좀 돌아와 보자면 뭐 고지서를 종이로 보든지 뭐 모바일로 보든지 간에 이제 들춰보기가 참 무서운 형국이 됐습니다. 관리비 폭탄, 관리비를 좀 줄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들 어떤 것들이 있을지 마지막으로 소장님이 총정리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난방하고 온수를 조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1도를 낮추면 난방비가 7%가량 절약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진짜 겨울에 집에서 뭐 반바지 입고 이렇게 다닐 것이 아니라 일단 조금 뭐 내복을 입는다라든지 예. 이런 식의 이제 사용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쓰지 않는 두 번째로서는 이제 전기 사용 관리죠. 쓰지 않는 가전기에 대해서는 요즘은 이제 절약 그 코드가 있으니까 그걸 사용하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또 절수 습관, 수도 요금 같은 경우도 은근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양치할 때 우리가 컵에 물을 받아서 한다라든지 이런 습관이 필요하고요. 또 공용 관리비에 대해서는 우리가 꼼꼼히 한번 좀 체크를 해보고 이런 부분들을 관리하는 습관을 기르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관리비와의 전쟁 현명하게 헤쳐나가시길 바랍니다. 차영주 YG경제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